안녕하세요, 이노기입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들어보니까 잡소리가 들어갔네요. 제가 확인했을 땐 잡소리가 안 들렸는데 중간중간에 아주 부분적으로 잡소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찍을 것은 경호의 기타 원리 중에서 1번, 2번 했고 3번부터 4, 5, 6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경호원의 이격거리입니다. 경호원과 군중의 최소 이격거리 또는 적정 이격거리는 얼마가 좋을까? 자, 경호원이 있고 군중이 있을 때 경호원 뒤쪽에 경호 대상자가 있겠죠? 그렇다면 경호원은 공격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중과 경호 대상자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군중과는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지면 적합할까?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경호학에서 연구를 꾸준히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초반 남성의 성인 남성의 50m 달리기 평균 속도는 7.7초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7.7초에 50m를 달리는데 신체 반응 시간 또는 감응 시간은 0.3초입니다. 신체 감응 시간은 뭐냐면 어떤 위기를 인지하고 몸이 반응할 때까지, 반응해서 움직일 때까지가 0.3초 걸린다는 거죠. 여자는 0.5초, 남자는 0.3초입니다. 그럼 이 0.3초에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1.94m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신체 반응 시간이 0.3초 이상 정도의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경호원이 뭔가 공격자가 군중이 액션을 취했을 때 대응할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경호원과 군중은 최소 2m 이상은 이격돼야 불순분자의 어떤 책동, 군중 속에 숨어있는 어떤 공격자의 어떤 공격 행위를 차단하거나 저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호원과 군중은 최소 2m 이상 이격돼야 한다. 두 번째, 대상자와 경호원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대상자와 경호원은 그럼 얼마나 떨어지면 가장 좋을 것인가? 자, 대상자와 경호원이 바짝 붙어 있다면 굉장히 대상자는 경호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기 주변의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는 1차적 관계, 2차적 관계, 3차적 관계로 구분되는데 1차적 관계는 매우 가까운 관계로서 가족과 같은 관계, 같이 턱 밑에 앉아서 밥을 먹는 관계, 이 정도가 1차적 관계입니다. 2차적 관계는 주로 직장 내에서 관계인데 직장 관계는 주로 상하 간의 관계죠. 상하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 관계는 사교상 거리로 보고 1.2에서 2.1m 정도를 유지한 게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 2m 정도 거리 있으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먼 직장에서의 관계는 2차적 관계라고 부르면서 그때는 일방적 전달 거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일방적 전달 거리는 2.1m에서 3.6m라고 E.T. 홀이라는 사람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까울 때는 1, 2m, 그 다음에 일방적 전달 거리라는 것은 직장에서 어떤 거리관념인데 경호 대상자와 경호의 관계도 이런 관계로 봐야 됩니다. 일방적 전달 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며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정도의 거리, 한 2, 3m 또는 2m, 3m, 4m 정도, 이 정도가 일방적 전달 거리입니다. 가족보다 조금 먼 정도의 거리, 이 두 개를 합쳐서 사회적 거리를 부르는데 그런 정도의 관계가 대상자와 경호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좋다고 일방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경호원과 대상자는 과연 적정한 이격거리를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 일방적 전달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에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요거를 이제 경호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 걸음에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보통 제다리 멀리 뛰기를 기준으로 하더라. 그래서 20대 성인 남성의 평균은 2.25m니까 경호원과 대상자도 유사시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2m 정도의 또는 2m 약간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의 이격거리입니다. 자, 일방적 전달 거리보다는 약간 좀 가깝다 볼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경호원과 군중도 약 한 2m 내외, 경호원과 대상자도 약 2m 내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전달 거리도 충족이 되고 대상자 방어도 동시에
가능하다. 2m, 2m. 그럼 대상자와 군중의 거리는 약 4m 또는 5m쯤 되겠죠. 4m 내지 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이격거리입니다. 다음은 척수거리의 원칙입니다. 척수란 것은 닿을 촉자, 손수자죠. 손이 닿는 정도의 거리다. 그러니까 팔 길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암즈 리치, 팔이 닿을 정도의 거리의 원칙입니다. 한팔 거리 원칙,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원이 공격자보다 대상자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즉 척수거리 한 60에서 10cm 정도 보면 됩니다. 그 정도에 있다면 우발 사태 발생 시의 경우는 척수거리는 대상자를 신속히 방어하는 게 맞고, 경원이 대상자보다 공격자와 더 가까운 척수거리 있다. 공격자하고 한 50cm 정도의 거리에 있다. 근데 공격하는 걸 발견했다. 이럴 때는 경원은 척수거리는 공격자를 오히려 제압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방어를 우선시하고 공격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척수거리 원칙에 들어가면 너무 굉장히 가까울 때는 공격자를 제압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방어 경우의 원칙과 위배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척수거리의 원칙은 한두 명의 경원으로 경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해야 될 어떤 원칙입니다. 경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압하거나 공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경원이 대상자와 더 가까이 있다면 방어를 해야 되고, 공격자와 매우 가깝다면 제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척수거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대규모 경호처, 예를 들면 경호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원 개개인의 책임의 분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상자의 방어 지시를 받은 경우는 그 임무만 수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격자와 척수거리에 있는 경우는 현장의 담당 경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공격자를 제압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경호의 원칙과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 적용되는 개념이고, 경원 숫자가 한두 명일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위 확장의 원칙입니다. Body Expansion Principle입니다. 바디를 익스펜션, 팽창시키는 원칙이라는 뜻이죠. 어떤 교사가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자네 아버지 직업이 뭔고? 네, 우리 아버지 직업은 팽창사업합니다. 오, 팽창사업 좋은 사업하네. 근데 구체적으로 팽창사업이 뭐고? 이랬더니 뻥튀기 장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팽창사업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 뭔가 체위를 최대한 확장해야 된다는 원칙이 되겠죠? 우발 상황의 경우는 자신의 팔과 몸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방호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맞을 때 양팔 양다리를 다 벌려서 쫙 뻗으면서 받을 때가 많죠? 이게 체위 확장 원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은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보호 본능과는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총소리가 나면 누구나 겁이 나서 엎드리죠. 수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엎드리지 말고 팔다리를 확 펴라. 그러니까 이게 보호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체위 확장 원칙이에요. 그래서 경호는 항상 우발 사태 발생 시의 위기 상황에도 자신의 몸을 투사할 수 있는, 육탄방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훈련이 돼야 되고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체위 확장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응 시간의 원리입니다. 대응 시간이라는 것은 우발 사태 발생 시의 경원이 대응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경원이 만일 총을 뽑아 대응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 소요된 시간을 봤더니 2.5초가 났습니다. 신체가 반응하는데 0.3초, 총을 뽑는데 0.4초, 조준하는데 1.8초. 이것도 굉장히 특등 함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토탈하니까 2.5초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2.5초 동안에 사람이 전력 질주한다면 16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경호 대상자에게 훅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총으로 제압하는 것은 굉장히 늦고 무모하다는 거죠. 총이 빠른 것 같지만. 그래서 경호 대상자가 경호원이 아니고 공격자가 공격할 때 경호원은 총을 뽑아서 대적하는 것보다는 6탄으로 방어하는 것이 더욱더迅速하고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바로 대응 시간의 원리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상으로 경호의 원리, 기타 원리 중에서
3, 4, 5, 6번을 해봤습니다. 경원의 이격거리 2m, 2m가 좋다. 그 다음에 촉수거리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체위 확장의 원칙. 그 다음에 대응시간의 원리.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원리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해두시고요. 촉수거리의 원칙과 방어 경우의 원칙을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제 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 팍팍 눌러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